사용 후 해결료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전혀 진전을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.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? 뭐 처리할 곳은 많죠.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패 시설을 갖춰서 묻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부지에다가 묻을 수밖에 그렇습니다. 없고 그거는 이제 거의 지금 95% 정도 찼다는 것이고요. 우리나라는 일단 핵폐기장을 못 지어요. 지금 핵폐기장 경주에 있는 거 있잖아요. 경주에 있는 방패장은 중저준위 이제 폐기물만 처리하는 곳이에요. 그건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거는 현장에 갔던 그 작업자들이 썼던 장갑, 옷, 신발 이런 거 파묻는 거거든요. 그럼 핵 연료는 지금 어쩌고 있냐? 지금 월성 원전 위에다 올려놨어요, 그냥. 원전 안에 그냥 쌓아놨어요. 이거 어디 처리를 할 데가 없어요. 폐기물이라지만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 보니 방패장이라고 하는 전용 폐기 장소에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엔 이 고농도 방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 지난 40년 동안 그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 왔는데 이마저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. 아직 전용, 즉 고준위 방패장이 없어 전부 원전 단지 안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입니다. 문제는 이 시설도 포화 직전이라는 겁니다. 그 부지에다가 묻을 수밖에 그렇습니다. 없고 그거는 이제 거의 지금 95% 정도 찼다는 것이고요. 고준위 핵폐기물, 그러니까 핵연료를 다 쓰고 난 핵연료,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유일하게 이거에 대한 방패장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. 거기가 핀란드예요, 핀란드. 지하 500m의 땅을 파서, 그러니까 쭉 이렇게 그 갱도처럼 파요.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걸 듣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우리도 지하 500m에 넣으면 된다. 그 보상해주면 되지 않냐.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. 핀란드는 그 북유럽 쪽은 지질이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땅들이에요. 그래서 수만 년 동안 지질 변동이 없는 곳이래요.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지진이 가끔 난다거나 일본처럼 하고 한 달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를 지하 500m를 묻고 그 인근에 사람들도 안 살아요. 못 살죠. 안 사는 데다가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.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짐작을 못해요.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사능 물질 중에 제일 반감기가 긴 거는 10만 년까지도 가거든요. 근데 그런 세월을 견디게끔 지어야 하는 게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어요, 이거는. 지진 한번 오면은 그 안에가 깨질 거 아니에요. 시멘트가 깨지면 그대로 흘러가서 땅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. 물 당연히 오염되죠. 그 폐기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말 그대로 이거 원전을 차라리 쓰면은 쓸 때는 돈이라도 벌죠. 근데 핵 폐기물은 돈만 계속 들어가요.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게 100조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언제 끝나요? 안 끝납니다. 뭐 처리할 곳은 많죠.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패 시설을 갖춰서 묻으면 되는 건데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말해서 야당 안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. 체르노빌이 원전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수차례 수소 폭발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발언에 여당은 물론 같은 당 경쟁 주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원전 정책을 펼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.